순서. 내일 모레. 내일. 네, 이제 앱을 이제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는 수업이에요. 사실 저 옆에서도 이제 앱 개발을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 자체는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걸 만든다기보다는 컨트랙을 만들고 그걸 이제 프론트까지 뽑아내는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백엔드나 그러니까 이제 솔리디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는 분은 저 뒤에 있는 강의실로 지금 이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리디티로 백을 짜놓고 트러플 바나시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RPC, 그 테스트 넷을 배포를 해보는 수업. 그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이제 F3.js를 이용을 해서 리액트까지 써가지고 내가 구현한 컨트랙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솔리디티에서 조금 잡다한 문법이나 조금 고급 기술을 사용하고 싶으신 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뒤쪽 강의실로 지금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계실까요 혹시? 네, 그럼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거예요. 솔리디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고 S3.js, 메타마스크, 리액트, 트러플, 바나시 사용법을 익히면서 이걸 이제 플로우 전부 다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블록체인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고, 그러면 개발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어떤 개발 위주로 하셨죠? 블록체인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자바 쇼핑몰 쪽으로.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떤 개발 위주로 하셨어? 저 솔리디티 쪽 스마트 컨트랙트 했었습니다. 실제로 메인넷에 배포까지 하시는 네.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리액트까지 뽑아내는 거를 위주로 할 거고, 이제 뭐 간단한 제가 그냥 한 일들이고, 이제 네,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아티스트를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했었고, 지금 다른 데에도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고 있고, 리서치 어시스턴트 하고 있으면서 스터디 그룹 오퍼레이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논문은 한 2편 정도 썼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좀 온라인으로 2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매 회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2시간 수업을 하는데 매 수업을 한 다음에 문서를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2회 수업할 때마다 한 개의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서를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업을 끝나고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거 없을 때도 그 문서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앱을 쭉 이용을 해서 프론트까지 또 혼자 뽑아낼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덱을 아이디어를 제가 받을 거고요. 뭐 아이디어가 없으시면 팀을 짜서라도 각자의 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덱을 여러분들이 또 다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덱을 수업이 끝났을 때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모든 과정을 문서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문서만 보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쫙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원래 수업 강의 준비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고 듣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굳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PPT를 꽉꽉 채워가지고 제가 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듣는 식으로 하면 그 정도 값어치를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많은 걸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문서 작업을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이랑 저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지리 응답 시간은 한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건 이제 다 같이 좀 남들은 이런 걸 궁금해 하는데 그럼 질문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시간 정한 거고요. 사실 시간 정하는 거 상관없이 카카오톡이나 슬랙을 방을 만들거나 카카오톡 단체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아무 때나 이제 저한테 본인 궁금한 거 있을 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만의 덱이 탄생을 하고 메인넷 배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메인넷에 배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은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고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게 또 제 목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블록체인 관련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뭐 스마트 컨트랙트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신 상태인가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마스터링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 보신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정의, 뭐 대배 정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 가스에 들어간 이유, 뭐 그런 것들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용어는 아는데 그거로 자세하게는 정의 자체. 정의 자체. 어쨌든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 위주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탈릭 위주로 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이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용어들, 중요하게 들리는 그 용어들이 다 맥락이 있거든요. 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주차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7주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3주 동안은 주차하니까 한 주차당 수업이 2번입니다. 총 4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 주차 때는 솔리디티 간단하게 2, 3주 때까지도 솔리디티를 좀 간단하게 하다가 4주차 때 이제 트러플이랑 가나시를 할 거고 5주차 때 web3.js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6주차는 리액트 JS에서 7주차는 이걸 연결하는 과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6주차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원하는지 대충 청사진이 나올 거고 7주차 때는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오른면에 앱이 탄생을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냥 저만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생각하냐 저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계속 물어볼 거고 솔리디티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계속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코딩을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학생들 간에 이제 실력차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개개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스택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간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그 블록체인 이런 7가지 특성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진리라고 하거나 교과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이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근거만 있으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7가지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너니머스인데 익명성이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을 때는 이게 누구 번호인지를 알고 받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랑 그 번호의 주인이 당연히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만약에 딱 나왔다. 그럼 이게 누구 번호일까요? 이게 누구 번호 같아요? 누구 번호 같아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는 누구 번호인지 모르고 제 친구 거예요. 문자로 마음대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사이트까지 보여드리겠지만 비트코인 그 관련된 블록체인 그 정보가 쫙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느 해시랑 어느 해시 값이 서로 거래를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시 값이 했던 거래는 다 나오긴 하지만 그 해시 값의 주인은 몰라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익명성이라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또 더 딥한 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도 충분히 어너니머스하지 않다 해서 요즘에 이제 수도 어너니머티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해시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 이건 뭐죠? 뭘까요 이게? 사업자. 계좌번호입니다. 누구 계좌번호일까요? 이건 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이 어느 해시랑 거래를 하는지는 나오지만 그 해시의 주인이 모른다는 면에서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나와서 이제 EOA랑 CA 관련 설명을 할 때 좀 다릅니다. 참고로 블록체인 관련된 특성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것들이 비트코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제일 처음 시작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트레이서빌리티인데 이 비트코인 주소가 이제 비트코인 주소가 사용된 거래를 다 트레이서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하는 거고 얘가 사용했던 주소들 그 거래들이 다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단체 톡방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게 좀 추천해 드릴게요. 링크를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쯤 쭉 읽어보세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만 링크를 최대한 올려드릴게요.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모로 쳐져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했던 거래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트러스트 리스인데, 트러스트 리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그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면 얘 대신 그 제3기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은행이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거래 상대방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거래 상대방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거래를 하죠? 앞으로도 이러면 곤란해요. 대답 좀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믿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망가뜨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를 훨씬 크게 한다면 아무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까지는 막지 못하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트러스트 리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예를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은행을 믿게 되지만 은행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은 다 알려진 주체다 보니까 네, 은행이 이상한 행동을 할 리가 없지만 그냥 만약에 둘이서 거래를 할 때는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시스템 자체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럼 시스템 자체에서 보존을 해주고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떻게 시스템 자체에서 이거 보존을 해주냐?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 디스트리뷰트 레저라는 건데, 내가 했던 거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거래를 했을 때 그 사람이랑 거래한 내용을 조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나중에 나오는 프로프 오브 워크나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이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디센트럴라이즈드입니다. 센트럴라이즈드랑 디센트럴라이즈드랑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센트럴라이즈랑 디센트럴라이즈 가장 큰 차이가 없죠? 아까 그걸 봤을 때. 네,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분산을 영어로 하면 뭐죠? 네, 디스트리뷰트예요. 근데 디스트리뷰티드랑 디센트럴라이즈드는 좀 다른 거예요. 네, 디스트리뷰티드랑 디센트럴라이즈는 완전히 다른 게, 디센트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중앙화되어 있는 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은 중앙화가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디스트리뷰티드랑 디센트럴라이즈드예요. 디센트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기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특정 아주 많이 중앙화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특성 역시 아까 말한 그 시스템이 보존해준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죠. 생각해보면 트러스트 리스한 트러스트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게 모든 특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뭐라고 했죠 아까? 시스템을 믿는 거. 네, 시스템 자체를 믿게, 내가 상대방을 믿을 필요 없이 시스템 자체를 믿게 해주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믿게 한다 했죠? 모든 거래를 가지고 있다면 네,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그 이득보다 더 낮게 무조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하는 거고,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느낌표를 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둘이 뭔가를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행동이 딱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좀비 영화 다들 보셨죠? 좀비 영화 보면 다들 좀비를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인간이 소수죠. 자, 그럼 좀비 입장에서는 인간이 좀비일까요? 좀비가 좀비일까요? 네, 인간이 좀비겠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좀비이기 때문에 걔네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살짝 그런 느낌인 건데, 51% 공격이라는 능력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51%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롱기스트 체인이나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파워나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하는 말이 그냥 옳은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지만,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노드의 대부분은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51% 공격은 가끔 일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우량한 프로젝트들도 한때 겪긴 했던 문제였지만 결국 이제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지금 안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뜨긴 해요. 실질적으로. 네,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고, 이미터빌리티는 이제 변경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100번째 블록은 99번째 블록에 있는 정보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체인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변형을 못 시키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처음 듣는 거예요, 혹시? 처음은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혹시 처음 듣는, 완전 이거 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 배포가 됐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나중에 여러분들 배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배포가 되면 수정을 못 해요. 아시겠죠? 이런 특성들이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 특성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특성들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다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 해시가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정보가 변하는 거예요. 정보가 변하면 블록 해시가 같이 변하게 되고, 그럼 previous 해시랑 아니게 되니까 체인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임의적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노드들이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이 거래를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딱 하게 된다? 그럼 전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유난히 트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역시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트롤링을 하는 분이 이 전체 네트워크의 파워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91% 공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7가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비록 저희가 하는 거는 덱 개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블록체인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이더스캔에도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게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됩니까? 보여드릴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건 이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마트 네, 또 스마트 컨트랙트 강화, 또 그러니까 그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더 많은 게 이더리움이라고 알고 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속도가 빠르다. 네, 속도가 빠르다. 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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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좀 좋겠네요. 네,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습니다. 네, 블록 사이즈가 크고요. 그래서 확장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 안에서 말하는 확장성은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초심자한테는 그냥 속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네이버는 그냥 확장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못 만들게 했을까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못 만들게 한 이유가 이더리움에서 어떤 특성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때 또 고려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무거나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코딩은 대부분 해보셨죠? 다들 하셨죠? 코딩 경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저 정도인가? 네, 어떤가요? 그 메인넷의 공간이 나중에 풀로 차버리는 걸 대비를 해서 지금 코딩을 못하게 해놓는 게 아닐까. 메인넷의 공간이 풀로 찬다. 사실 메인넷의 공간은 어떤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튜링 완전, 튜링 불완전은 들어보셨죠? 오케이, 못 들어봤고, 튜링 불완전이랑 튜링 완전의 차이인데 뭐냐면, 코딩할 때 포문을 한 번도 안 쓰고 코딩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복잡한 거 할 때? 완전 간단한 거 말고.
엔간하면 한 번 정도는 쓴단 말이에요. 조건문이랑 반복문은. 비트코인은 그 조건문이랑 반복문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문이랑 반복문이 된다는 거는 어떤 걸로 이어질까요? 무한 루프. 네, 무한 루프. 그럼 무한 루프로 뭘 할 수 있죠? 어떤가요? 부하 땡. 네, 죄송해요. 네, 땡입니다. 뭐냐면 디도스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디도스 공격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 이제 계속 네트워크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토시 씨는 맨 처음에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트윈 불완전하게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어떤 컨트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페이먼트로만 이용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비트코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나 덱을 못 만들까요? 만들지. 네,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고수준의 그런 어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토탈리티 그런 의미, 여러 의미가 복합되어 있지만 저희는 대리니까 대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좀 더 사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늘리고 싶어서 이더리움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어쨌든 그 무한루프를 돌리려면 돌릴 수는 있다. 근데 무한루프를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더리움 메인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 되죠. 그냥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죠? 어떤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가스값이 나온 거예요. 정해놓는 거죠. 이 이상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스값을 넘겨버리면 그냥 뭐 실행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윈 컴플릿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덱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게 무한루프를 돌릴 수도 있으니 리미티드 가스값을 정해놓는 거예요. 네. 혹시 그 옛날에 그 고양이 크립토키티가 이더리움 메인넷을 완벽하게 지금 마비시킨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그때 이제 너무 많은 거래량이 한꺼번에 나다 보니까 가스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얼마나 많은 필요한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처리 속도가 확 줄었거든요. 가스값이 엄청나게 높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디도스 공격을 걔네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거래 자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과 그냥 어플리케이션의 차이는 뭘까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덱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막 강하게까지 그 커트를 하진 않을 건데 만약에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굳이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AWS는 최고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거를 덱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덱과 앱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제 대학교 학회에서 블록체인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원들끼리도 뭐 해커톤도 많이 나고 덱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근데 항상 고질적으로 딱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Y 블록체인이죠. 들어봤죠? Y 블록체인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냐 했으니 거기에서 이유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보다는 좀 신뢰의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자. 그래서 저희는 투표덱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표는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투표 개표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중앙 선관위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함을 갖고 와요. 함을 뜯고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해요. 근데 한 번 체크하지 않고 두 번 체크를 해요. 수기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확성이 중요한 건 알고 신뢰성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그거는 심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다면 굳이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되지만 비용에 있어서 특히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 같은 경우에는 덱으로서 만들어도 되게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덱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제를 못 정하셨다 한다면 제가 그냥 투표덱을 추천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만들기도 제일 편해요. 눈으로 보기도 편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앱이나 덱이 있으면 그걸 좀 이런 식으로 논리적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면 마지막에 메인에서 배포를 하든 안 하든 테스트넷까지만 가든 좀 여러분들만의 어떤 덱을 만들어 좀 더 의미 있는 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수업 오기 전에 이런 수업을 기대하고 오신 게 맞나요?
물론 지금까지는 코딩을 안 했지만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앞으로 계속 코딩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기대를 하고 계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궁금해서.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와, 벽대고 얘기해도 이것보다 안 해. 그쵸? 네. 맞나요? 네. 그래서 다들 덱을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는 수업으로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시간대를 정해놓은 거는 그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지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좀 답변을 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3시 이때는 보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위크는 이렇게 4가지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EOA랑 CA, 메모리랑 스토리지, 메인 링크와 테스트 메시지 사이, 함수와 변수 전환 할 건데 오늘부터 바로 이제 퀴즈가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 안 할 거고, 네. 퀴즈가 나올 건데 솔리디티는 2분 빼고, 혹시 같이 개발하세요? 전자산업, 네. 학생 전자산업 제외하시고 솔리디티 개발 경험이 없으신가요? 나머지 분들죠? 있으신 분 혹시 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대답을 아까부터 안 하시니까 진짜 개발 경험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는 거 맞죠 다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먼저 EOA랑 CA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카운트입니다. 비트코인에도 어카운트라는 게 있나요? 있죠. 비트코인에 어카운트가 있나요? 어떤 어카운트가 있죠? 그 주소가 어카운트. 뭐 혼용해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어카운트라는 그렇죠.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드레스만 있어요. 어드레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어드레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는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어카운트가 있을까요? 키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 어드레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어드레스를 갖기 위해서 갖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계정, 공개키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왜 사용을 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어카운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드의 지갑 종류가 없기 때문에 어카운트를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에서는 EOA랑 CA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체가 이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혹시 EOA랑 CA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CA는 알 것 같은데 어쩌고 어카운트겠죠? 무슨 어카운트일까요? 대비 뭐죠? 네, 뭐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뭐 만들죠? 스마트. 네, 그러니까 CA에서 C는 뭘까요? 네, 컨트랙트 어카운트. 그럼 EOA는 뭘까요? 이걸 알면 영어를 엄청 잘하고 유치원 잘하는 건데. 네, 뭘까요? 네, externally owned account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외적으로 소유된 어카운트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EOA는 뭐냐면 사람이나 특정 주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그냥 비트코인 어드레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뭐 송금도 하고, 뭐 돈도 받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거래도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누가 갖고 있냐라는 건데 프라이빗 키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EOA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가 있고요. 그 프라이빗 키를 나 혹은 우리 집단이 갖고 있는 거를 EOA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ernally owned 어카운트의 줄임말이고, 네, 이더리움에서 통용되는 어카운트 종류 중 한 개예요. 주체 혹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뭘까요? 뭘 관리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뭘 관리할까요? 주소 말고요. 계정 말고.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암호화폐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이거 잃어버리면 돈 다 잃어버리는 거 뭐죠? 키. 네, 프라이빗 키. 프라이빗 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카운트인 거예요. 이 EOA인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하는 모든 거래들은 다 체인에 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내가 쏘는 모든 트랜잭션과 메시지는 다 체인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A는 뭐의 줄임말이라 했죠? 네, 컨트롤 어카운트죠. 컨트롤 어카운트는 프라이빗 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대신? 컨트랙 주소. 컨트랙 주소 말고. 컨트랙 주소 나타나는 거고 이 컨트랙 어카운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주소.
우리가 짤 컨트랙트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EOA랑 CA는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방식이 같이 달라집니다. EOA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전송을 하면 전송을 하는 거고 앱을 이용하면 앱을 이용을 하는 거고. 혹시 도합앱 써본 적 있나요? 도합앱? 요즘 앱 중에 제일 핫한 게 도합앱이라서 도합앱 써보신 적 없어요? 혹시 여기서 도박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드세요. 아시겠죠? 저도 사실 학교 차원에서 도박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물론 돈을 벌어도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못 잡아요. 참 좋은 거 알려주죠? 절대 못 잡아요. 그거를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2번, 3번만 돌리면 못 잡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네 미래에 그런 거를 거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도박대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도박대는 무조건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상품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랙 어카운트의 줄임말이고요. 이대로는 설명된 어카운트 종류 중 한 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에코데스에 나타나는 어카운트입니다. 자발적인 거래 생성을 못하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막 지가 마음대로 거래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에 의해서 트리거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탭을 이용한다 했을 때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실행이 된다 혹은 결과값이 나온다. 그 모든 게 다 트랜잭션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랑 이어질까요? 아까 말한 네, 뭐라고요? 네, 가스랑 이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탭을 만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가스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기존에 그냥 코딩을 하는 거랑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말하면 보충인데 어떻게 말하면 재미가 있어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보통 뭐 저도 메인넷까지 배포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테스트넷까지 배포할 때는 솔직히 큰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리 폼을 돌리고 뭘 해도 어떻게든 되는데 메인넷까지 배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EOA랑 CA의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프라이빗키가 있고 없고. 네, 뭐 프라이빗 키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관리하는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면 코드냐? 사람이라는 건 결국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거고, 코드라는 거는 코드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EOA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거래를 생성할 수 있고요, CA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거래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아는 코인이나 토큰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비트코인 말고 믿어줄 말고 아무거나. 라이트코인, 화이트코인, 퀀텀 대시, 대시, 이오스 많죠. 이더리움 기반의 네. 토큰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아무거나 또 링크 이더리움과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왜 오미세고라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네. 볼까요? 그래서 이더스캔 혹시 다들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이더스캔? 네. 이더스캔에서 오미세고 들어가 보셨어요? 네, 오미세븐은 그러면 뭐 어떤 걸 들어가셨어요? 뭐 제가 만든 거 들어가고. 아 네. 또 나머지 분들 들어가 보셨나요? 되게 많던데. 혹시 본인이 만든 거 지금 같이 들어가 보실 수 있을까요? JLD로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FLEB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더 스캔에 들어가가지고 뭘 할 거냐면 ERC20이나 711 기반 토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더 스캔에 올라가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록한 거래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대학생분들 많이 계세요? 대학생분이요? 자, 이제 그냥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예로 들어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자, 오미세고라는 토큰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오피셜 그 사이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해시들이 쫙 있죠. 그래서 from이랑 to는 EOA일까요? CA일까요? EOA. 네, EOA이고 얘는 뭘까요? CA.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코드가 나옵니다. 사실 이 코드는 이걸 만든 그 컨트랙트의 주인, 컨트랙트 어드레스의 주인이 제공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코딩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rom to 이런 식으로 from이고 어느 블록의 강정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트랜지션 해시인데 누구한테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더 스캔은 다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블록체인에 오래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가지고 첫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선뜻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배워가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심하면 들어가 보면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없어요?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스캔했던 사람들이 좀 멍청했던 게 뭐냐면 그냥 금융사기 치듯이 쳤어요. 이렇게 다 기록되는지 모르고 누가 어디서 뭘 얼마를 빼간지 누가 뭘 세탁을 했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 거래소 주소도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심하면 인터넷에 치면 제가 이런 비탈리 이더리움 어드레스가 나와요. 어드레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비탈리 얼마 갖고 있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블록에 담겨있다. 블록에 들어가다 보면 누구한테 의해서 마이닝이 되었고 다 나옵니다. 이거 스캔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랙트 배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 스캔에 나오고. 네, 이더 스캔에 여러분들이 배포한 컨트랙트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메인넷의 이동 스캔이고요. 메인넷이 아닌 것도 다 스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되게 근사하죠? 자기만 어떤 거를 만드는 거니까. 다들 크롬 있으신가요? 네, 크롬을 키셔서 직접 솔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소로 다들 들어가 주세요. 네, 다들 들어가셨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좀 그게 다를 거예요. 맨 자, 이게 어떤 화면일까요? 어떤 화면일까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짜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 밑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일반 코딩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제가 만든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공모전 나왔을 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펑션 있고 여러 가지 문법만 간단하게 익히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했었냐면 그 릴레이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릴레이어가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의 덱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네, 못 쓰겠죠. 근데 그걸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거래, 이더리움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서로 공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블록 헤더나 해시 값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면 헤더 해시를 보내준다는 거는 그 헤더 해시 안에 담긴 거래를 같이 보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거래를 증명을 한다는 얘기죠. 거래가 증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믿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릴레이어가 단어 뜻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릴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블록 헤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걸 했었는데
그렇게 딥다이브 하는 걸 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그냥 소위 버전을 만들어도 되는데 혹시 어떤 덱을 만들고 싶으신지 생각을 해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평소에라도 그냥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었다 혹시 생각해보시는 분 있나요? 네. 시빅이란 그 디에이블 아세요 혹시? 신이시요? 시빅. 시빅이요? 예, 그러니까는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웹을 쓸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잖아요. 그거를 이제 DFR을 해서 블록체인에 넣고 로그인할 때 이제 꺼내서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일단 인증을 하는 거죠.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련된 거. 그런. 네. 메타지움이 혹시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빅이란 코인 토큰에서 발행을 해서 만들고 있는 디앱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련해서 항상 근데 나오는 지금 뭐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할 때 네. 이제 요새 계속 그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모듈식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다른 데 들어왔을 때 로그인 예, 페이스북처럼 예, 로그인 그런 스테이를 할수 있냐.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할 수 있고. 네. 문제는 인증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키텍처 디자인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 위에 뭐가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프라그마 솔리티 뭐 무슨 0.5.1 이게 뭔 얘기일까요? 왼쪽에 가서 버전을 이렇게 누르시면 버전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누르셨나요, 다들? 네,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 버전이 쫙 나와 있는데 어떤 버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어를 사용해가지고 0.4부터 0.6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 거를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새로 나온 걸 저는 하진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아직 1버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1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발전 속도가 어떻게 보면 빠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뭐 전 버전에서 됐던 거 그 다음 버전에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막 0.4를 미친 듯이 끼워주는데 갑자기 0.5가 나오고 넘어갔더니 뭐 이게 안 되는 저게 안 되는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0.5.0으로 통일해서 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5 버전으로 통일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버전을 네, 선언을 해주십니다. 하셨나요? 네. 원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다들 하셨죠? 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컨트랙트라는 게 나와요. 네, 컨트랙트를 선언을 해주시는데 한 파일 안에 컨트랙트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개 컨택트가 들어갈 수 있고 구태여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버리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를 찢어놓기도 하고 이걸 상속도 할 수 있어요. 한 4주차 정도 됐어요. 상속까지 다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를 그래서 선언을 해줍니다. 컨트랙트 선언해 주셨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선언해보고 싶으시세요? 처음이니까 쉽게 뭘 해볼까요? 어떤 거? 제 맘대로 할게요. 자, 숫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유인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트가 맞고요. U는 그냥 undefined, 제가 알기로는 undefined인데 그래서 특정 어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제 인티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도 나중에 만들 거고 매핑도 하고 다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바이트 뭐 32, 유인트 256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유인트하고 퍼블릭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뭘 한 거죠? 네, A를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런이 있는데 여기 메타마스크가 깔려있는 분들이랑 안 깔려있는 분들이랑 다를 텐데 인젝티드 JVM S3.0 그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지금은 JVM이에요. JVM 다들 하셨나요? 오류가 뜨시지 않나요? 오류가 뜨죠? 뭐라고 오류가 뜨있죠? 오류가 뭐라고 뜨죠? 오류까지 다 같이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점 없이도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expected identifier but got 이거 대괄호라고 돼 있죠. 이게 뭔 얘기죠? 식별자가 나오면 네. 전화가 나왔다. 네, 그 식별자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식별자가. 네, 그쵸. 컨트랙트에 이름이 없어요, 지금. 컨트랙트하고 바로 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는 컨트랙트 대그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럼 컨트랙트 이름이 없죠? 그래서 컨트랙트 그냥 심플로 할게요. 아니면 딴 걸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대충 학생이 떴죠? 그래서 오류가 뜰 때는 대충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뭐 사실 이게 아주 친절한 건 아닌데, 내가 냈던 오류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부분은 되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되면, 네, 뭘 하면 되죠? 디플로이를 하면 됩니다. 디플로이를 할게요. 하셨나요? 네, 디플로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성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A를 누르면 여기 일단 한 개 떴죠? 그래서 A를 또 누르면 뭐 한 개가 또 떠요. 콜이라고. 그러면 디버그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아무 0에다가 지금 숫자를 안 줬잖아요. 그럼 몇으로 나올까요? 몇으로 나올까요? 네, 0으로 나와요. 0으로. 아시겠죠? 이번에는 는 100이라고 해볼게요. 뭐 이거 지우셔도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 있는 컴퓨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지우셔도 안 지우셔도 됩니다. 다시 디플로이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A가 나오죠. A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엔 뭐라고 나올까요? 100이라고 나오죠. 됐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선언이 되면 선언이 될수록 A, B, C, D 이렇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딴 것도 한번 선언해 볼게요. A랑 B를 해서 다시 여기를 하면 A랑 B가 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쉽죠? 엄청 쉽죠? 쉽지 않나요? 어렵나요? 네. 쉬운 걸로 알아드릴게요. 너무 대답 안 하시니까 다들. 대답 절대 안 하시는 여러분들. 네,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볼게요. 심플 2인데 자, 똑같아요. 컨트랙트 심플 2고 유인트 퍼블릭 A라고 했습니다. 자, A는 100이라고 선언을 했죠. 네, 이번에는 컨트랙트 안에 일단 펑션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펑션을 넣을 건데 그냥 펑션을 쳐주면 됩니다. 펑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이름이 나와야죠. 아까처럼 이름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get A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 get A 다음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사실 인풋값이 있으면 이 안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인풋값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get A잖아요. 그러면 뭘 한다는 거죠, 저희가? 네, A 값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네, A 값을 받아내야 되니까 returns를 써줍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항상 이 public이라는 걸 웬만하면 그냥 public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다른 용도의 펑션이 나왔을 때 어떤 걸 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public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eturns. 자, 뭘 봤죠? 네, 숫자. 그럼 뭘 하면 되죠? UI. 네, 이런 식으로 유인트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네, 리턴 뭐야? 네, 리턴 A요. 그래서 A의 두 배를 받고 있다. 그럼 리턴 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그러면 A랑 B를 한 다음에 A를 선언하고 B를 50으로 선언한 다음에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를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작. 10분 드릴게요. 10분. 네, 그러다가 이게 블록체인 아무래도 금융권을 하다 보니까 용어 잡혔는데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관심이 그렇게 되시는지. 일하다가 그냥 알게 됐는데 개발 업계에서도 많이 핫한가요? 블록체인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팀도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크게 없어요. 그냥 핫하기만 하고 예, 같이 핫하기만 하고 규제가 너무 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가지? 작년에 한창 코인 막 논란 있고 막 핫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순서. 어떻게 관심 느꼈는지. 블록체인 관련된 사람들이 네. 이제 교육도시 뭐 이런 거 해서 어떤 거요? 교육도시 아, 네.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보려고 해서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저는 좀 돌파하고 이제 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1세대, 2세대까지도 했는데 이제 3세대 뭐 블록체인 네. 있고 뭐 그렇다고 네. 근데 뭐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조금씩 그냥 수학 같은 게 그냥 그렇게 아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고 싶어서.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하셨나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나요? 이거보다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딱히 이게 일부러 틀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있을까요? 네. 플러스는 제가 좀 이상한 거 다른 거 했고요. 네. 혹시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뭐냐면 C를 한 번 더 선언을 하고요. 플러스에서 C는 A 플러스 B로 한 다음에 C를 리턴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 하신 분 계세요? 했어요? 네. 다 하셨나요? 나머지 분들도? 네. 자, 여기서 그냥 C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몇이 나올까요? 몇이 나올까요? 네, 0이 나오겠죠? 왜 0이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만 하고 끝낸 거예요. 얘만 하고 끝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플러스를 한번 해준 다음에 C를 호출하면 15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변수가 설정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을 집어넣을 때 흔히들 말하는 이제 스토리지 메모리가 설정이 사용이 되는데 스토리지랑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가스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되는 어떤 그 부담감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머지 마이너스 디바이드 타임스 다 DEF로 해서 한번 해주세요. 자, 2분만 드릴게요. 하셨나요? 혹시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계실까요? 계시죠? 뒤에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이런 상태로 만약에 실제로 컨트랙트를 배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켜졌구나. 혼자 말하겠네요. 좀 얘기 좀 해주지.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상태로 그냥 배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왜 그럴까요? 연결이 불안정해요.
연락을 좀 드릴게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깨우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투표자를 한다. 그러면 웨이트, 보티드, 보트, 델리게이트 이런 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델리게이트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름이랑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스트럭트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스트럭트 쓰고 이름 쓰고 괄호 치고 유인트면 유인트, 네, 스트링이면 스트링, 어드레스면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하실까요? 자, 이렇게 하실 분 있으신가요? 키랑 무게랑 이름 혹은 뭐 키랑 나이랑 이름 뭐 어떤 식으로 네. 계신가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배포를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배포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죠? 뭐 나오나요?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정의된 게 없어서 그런가? 볼까요? 네,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A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냥 유니트 퍼블릭 A를 했을 때는 A 0이라고 떴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왜 차이가 날까요? 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럭트 자체만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을 그래서 펑션을 설정을 해주고 크리에이트 펄슨을 해줄 건데 크리에이트 펄슨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글쎄요. 뭐뭐가 들어가죠? 입력값이 있나요? 인풋값이? 있죠. 네, 뭐뭐가 있죠? 키, 몸무게, 이름, 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인풋값이 있으면? 가로. 괄호를 친다 했죠? 근데 괄호 안에 아까 플러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인풋값이 딱히 없었으니까 이미 선언된 숫자를 가지고 그냥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걸 넣어야죠. 뭘 넣을까요? 네. 하이트 세 번째 줄 저거 저희 스트럭트 세 번째 줄 스트링 잠시만요. 저기 세 번째 줄에 다 유인트인데 여기만 스트링이잖아요. 네. 그건 왜 이렇게? 아, 이거는 키고요. 이건 몸무게고요. 이건 이름이잖아요.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니트는 숫자, 스트링은 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플로이를 하려고 하면 뭐 이상하게 뜨죠?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라고 뜨죠?
네, 자주 실수하는 것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실까요? 뭐가 문제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뭐랑 뭐가 문제일까요? 리턴문도 네, 여기 써있지만 퍼블릭을 해야겠죠. 아까 펑션 할 때 퍼블릭 무조건 이 뒤에 한다 했잖아요. 퍼블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을 해줍시다. 네, 퍼블릭 해가 없어요. 그 다음은 뭐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저랑 똑같이 하고 계신 거 같죠? 리턴즈 아니에요. 리턴즈는 아직 안 보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네? 네, 여기 써있으면 알겠지만 데이터 로케이션 must be memory for parameter라고 돼 있는데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메모리와 스토리지랑 관련이 있는데 스트링 뒤에는 항상 메모리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스트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스트럭처에서 있을 때 스트링이랑 여기서 스트링은 달라요. 아시겠죠? 메모리라는 그 장소 안에 이 스트링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create person을 하는 거잖아요. 인풋 값을 내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라는 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솔레이티가 문법이 좀 개판이에요. 네, 좀 개판이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발전을 하고 있는 물론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열심히 안 한다는 거 아니지만 문법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되네라고 하지만 이런 거 다 느껴본 것 같아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쓸 때 이게 되네라고 하지만 이게 안 되네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난히 솔레이팅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지금까지는 오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면 되죠? 이제 디플로 네. 값을 이 넣어주고 상태로 한번 그냥 해보면 또 역시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말씀해주세요. 뭘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긴 하죠. 크리에이트 이거 넣으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거나. 네, 넣고 트랜스액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뜨긴 하죠. 해보셨나요, 다들? 네, 잘 나오셨어요?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다들 잘 나오시나요? 안 나오세요, 혹시?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안 나오세요? 사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UI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뭐 어디다 인풋값 넣어야 되는지 변수를 뭘 설정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지금은 키랑 몸무게랑 이름만 있잖아요. 이 밑에 나이랑 전공, 나이랑 전공까지 한번 포함시키는 스트럭트랑 그거에 관한 스트럭트를 크리에이션하는 펑션을 한번 수정해서 해주세요. 지금은 키, 몸무게, 나이만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방금 제가 뭐라는지 까먹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나이랑 전공 네, 나이랑 전공도 합쳐서 한번 해주세요.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 기능을 컷하든지 아니면 같이 도와드리든지 해가지고 어찌됐든 대판을 만들 수 있게. 다 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했어요? 했습니까? 네. 뭐 하면 되죠? 불러주세요. 네. 유니트? 에이지. 어떤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레이저.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네. 뭐 하면 되죠? 하고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배포 다들 해보셨어요? 네, 배포 하면 이렇게 하면 네, 여기 밑에 쭈룩 내리면 딱 돼 있는 거죠. 자, 혹시 어려운 거 있나요 지금까지? 없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 명의 뭐 그냥 아무 정보를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랜스액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트랜스액트 된 걸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다음 사람 걸 한번 해볼게요, 또.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액트를 하면 누구의 정보가 나올까요? 네, 이 사람의 정보가 나오죠.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정보는 어디로 간 거죠? 가져올 수 있나요? 다시? 네, 덮어 씌워져서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죠? 이 맥락에서 뭘 하면 될까요? 각각 사람의 정보를 뭘 하면 되죠? 네, 뭐 저장,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배열을 만들어주는 건 뭐 어떻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아요. 근데 배열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좀 이제 어떤 번호를 부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인덱스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인덱스가 몇 번으로 나올까요? 네, 0번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1번이 나올까요? 근데 안 나오죠. 그 다음 사람도 네, 그 다음 사람도 계속 0번이 나오죠. 그럼 뭘 해주면 되죠? 인덱스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인덱스를 더해주는 함수를 어디다 넣을까요? 네, create person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create person에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create person 끝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넣을게요. 자, create person 끝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상태로 deploy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것을 네 인덱스가 몇이 됐죠? 1이 된 걸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이걸 누르면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트랜시트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2가 되죠. 트랜시트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3이 되죠. 트랜시트 계속 해보면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사람마다 이게 번호를 매기는 법은 알게 됐어요. 이거를 인덱스를 같이 넣어주게 된다면 네, 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그리고 인덱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싶다. 이제 이런 걸 매핑이라고 하는데 혹시 매핑도 해보셨나요? 네. 네, 당연히 해봤겠죠. 매핑, 뭐 이중 매핑, 삼중 매핑인 건 잘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매핑을 통해서 나중에는 인덱스를 넣으면 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대충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저기서 재생 매핑을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러면 대화를 만들고 할게요. 자, 사람을 만들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면 피플이 되죠. 이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부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네, 그냥 이거는 괄호예요. 괄호를 치고 피플이라고 하면 스트럭트 펄슨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스트럭트 펄슨이 모여있는 곳을 피플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괄호입니다. 괄호. 됐죠? 그러면 이 스트럭트, 이 펄슨이라는 어레이 안에, 그 피플이라고 불리는 이 어레이 안에 펄슨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사람들이 쌓일 수 있게 되겠죠. 아쉽게도 어레이를 통째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솔리디티에서 할 수 있긴 한데 좀 매우 복잡해요. 미디엄 아티클에 올리면 막 박수도 많이 받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한 번에 받아오기가.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펄스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넣어보나? 사람이 모이는 펄슨이라는 곳에 이렇게 푸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플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펄슨을. 문제가 떴네요. 어떤 문제가 떴을까요?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다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죠? 네. 적절하지 않은 뭐라고 하죠? 적절하지 않은 타입이 풀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죠? 저가 예전에 썼던 방법은 이거는 좀 좋은 코드는 아닌데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줘요. 어드레스를 설정해주고 이거를 메신저로 합니다. 메신저 센더 보낸 사람이 메신저로 해줘요.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든 건 뭐였냐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드는 각기 다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메시지 센더가 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카운트를 설정을 해놓고 메모리도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메모리 안에 이 사람의 정보를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진도가 확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펄슨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섹트가 됐죠? 인덱스가 1이 될 거고 여기서 getPerson을 할 건데 getPerson은 유니트 i라는 거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의 그 주소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가 뭘 넣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넣었었던 그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20, 8, 1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누구의 어드레스? 제 어드레스죠. 근데 계속 어드레스 사용했지만 한 번도 어드레스를 안 봤잖아요. 이 어카운트로 한번 가보실까요?
어카운트로 가보시면 이게 다 가상 계좌이긴 한데 내가 보냈던 계좌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계정 바꾸시는 분 있나요 지금 혹시? 계정을? 이거 하시는 거예요? 네? 수업 중에 계정을 바꿔가면서 혹시 아니요. 프로그램은 없죠? 네.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계정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계정을 바꿔서 또 시간 섹터하고 인덱스가 2로 되죠? 이번엔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되게 괜찮죠? 바뀌었죠? 네. 이 계정을 바꾸면 바꿔질수록 그 바꿔지는 건데 이 메시지다 센더라는 게 바로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센더, 메시지를 샌딩한 사람이 어카운트를 바로 받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DM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쓸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되게 개판됩니다. 아시죠? 가스 진짜 폭탄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하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스트럭트 설정을 하고 인덱스 설정을 해주고 people에 person 넣어주고 그래서 create 하는 건데 메시지 센더를 넣어서 이 인덱스에 맞게 사람이 정보를 넣는 거고요. 메시지를 아니 그 create person 할 때마다 인덱스를 하나씩 더해줘가지고 사람마다 인덱스 번호를 매겨주는 거고 나중에 get person을 할 때 이 인덱스에 따라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따라 쳐보시고 실행 한번 시도해보세요.
썼는데 안 되는 분 계십니까요 혹시? 이거 안 되시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잘했어요? 나머지분들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아니 아직 아, 네. 네, 하셨나요? 됐어요? 네. 네. 다들 잘 되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디플로이 하고, 네. 크리에이트 퍼슨 하고, 트랜스액터 하면 인덱스가 몇일까요? 트랜스액터 한번 했으니까 인덱스가 몇일까요? 네,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 겟펄슨에 1을 주면 뭐가 나올까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트랜스액터를 그래서 여기는 A 해볼게요. 트랜스액터를 하면 인덱스는 2가 될 거고 이제 다시 1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어카운트를 이용해 안 바꾸는데 어카운트를 바꿔서 하면 어카운트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네. 이 메시지 샌더 및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오너만, 컨트랙트의 오너만 어떤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전체적인 코드 플로우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혹시 있나요? 네, 여기 뭐 people이라는 거에서 i번째 사람의 age, 어카운트, 네임, 인덱스, 어마운트를 갖고 오는 거. create person을 할 때마다 인덱스를 플러스 해주는 거. 네, 쉽거든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있나요? 다들 쉽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펄슨에다가 뭘 추가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작성했는데 에러가 나는데. 에러 치는요? 네. 어떤 에러가 나죠? 나머지 분들은 여기다가 정보 하나만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한 개 문제 있는 거죠. 사람의 펄스 스트럭처 안에 어디 있어요? 혹시 지금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다 설명을 안 해주셨나요? 마지막으로 올해 아까 끝나고 또 네네네. 저희가 프론트까지 뽑아낼 거잖아요. 그렇죠? 뽑아낼 건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네, 트랜잭션 마이너 엑스큐션 삭시드라고 하고 마이너는 성공적으로 잘 됐고 삭시드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JVM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그 스캔에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트랜잭션 스캔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젝티드 웹3나 웹3 프로바이더를 한 다음에 그 메타마스크를 연결시켜가지고 가스피를 제공을 하면 이 트랜잭션 해시값만 가지고도 나중에 스캔에 올라가서 스캔에 검색을 하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from은 뭘까요? from은 누구일까요? 네, 저요? 저 정보가 어딨죠? 이 어카운트는 어디서 온 어카운트죠? 이 from, 이 주소는 어디서 온 거죠? 이 화면에서 어디 있을까요? 네, 이거예요. 얘예요. 근데 얘로 하면 바뀌겠죠, 당연히 이 from이. 자, to는 뭐 지금은 상관없고 가스 이거는 뭘까요? 무슨 가스 값일까요? 네, 리미트 가스 리미트예요. 제가 설정한 대로. 그래서 너무 낮추게 하면 안 돼요. 그 애시당초 그 배포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리미테이션 가스를 너무 낮게 하면. 그리고 이 안에 혹시 반복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스가 넘어가게 되버리면 역시 그거 안 됩니다. 이 트랜잭션 코스트는 뭘까요? 그럼 엑스큐션은요? 실행할 때 갔으니까. 자,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랑 좀 다르죠? execution이나 transition 밑에 있는 execution이나 transition 다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그렇게 다르게 되죠? 한 번 더 해보면 적으로 다르게 나오죠? 역시. 근데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같은 거를 했으니까. 어떤 입력값을 넣느냐,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같은 입력값을 넣어서 이 거래를 발생시켰을 때 나오는 값은 똑같고 이 두 개의 값을 합쳤을 때 가스 리밋보다 낮게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인풋은 지금 설명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론트를 뽑아낼 때 결국에는 뽑아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웹3.js랑 연결하고 자바스크립트랑 연결해가지고 결국 화면에 보이게 할 어떤 값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 값들은 여기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낮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라고 나오죠? 네. 가스 리밋이 낮아서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조금 높게 해볼게요. 네. 또 안 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낮춰서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너무 큰 값을 한다고 해도 역시 안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낮춰서. 네, 아직까지도 되죠. 여기서 가스 리밋을 많이 낮추게 된다면 그만큼 안 되는 거고, 원래 100이더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2더가 줄게 되죠. 그래서 가스비는 2더가 되게 큰 단위예요. 1, 2더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단위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단위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웨이로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고, 그 웨이는 가스비로서 지급이 되는 건데, 이 역시 이제 2더의 작은 단위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스비가 깎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메인넷을 배포를 할 때 원하시는 분들만 하겠다고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메인넷을 배포한다는 건 실제 돈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 돈을 쓰서라도 좀 메인넷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부정적 프로덕트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셀프넷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가스비 계산은요, 그 로직이 있나요? 네. 혹시 환서 읽어보셨어요? 네? 환서. 이도류 환서. 아, 옐로우페퍼요? 네. 거기는 네, 거기 있어요. 거기 있고, 여기 보면 이제 OP 코드는 아시죠? 네. 네, OP 코드에 따라서 어떤 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포할 때 가스값이 결정이 되고, 그걸 실행시켰을 때 가스값이 결정이 돼요. 함서를 읽어보면 완벽한 디테일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가스비를 보여주는 그 이더 스캔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매일매일의 가스비가 네. 계속 산정이 돼서 보여지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옐로우 페이퍼에서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그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스 리미트로 일단은 맥시멈을 잡아놓고서는 개발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이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이제 가스비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샌드 트랜스퍼를 할 때 네. 그 맥시멈 리미트, 가스 리미트 값을 네. 예를 들어서 7만 정도로 잡아놓고 계속 돌려도 네. 그 앱에서 돌아가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가스 리밋을 높게 해보면 해볼수록 아무리 돌려도 그 자체가 낮아지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그게 높으면은 에러가 떨어지지만 네. 그게 그 이상치가 안 되면은 어차피 썼다가 다시 환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긴 한데 한 그 뎁 같은 걸 돌릴 때 사람들이 뎁을 사용을 하면 그 여러 사람이 했던 거래가 한 가지 케이스로서 묶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 각각이 사용했던 게 한 가지 케이스로서 묶일까요? 한 가지 10명이 사용을 해요, 동시에. 네. 그러면 10명의 모든 가스비를 합쳐서 가스 리밋을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각각에서 네.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리밋을 자체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형식이거든요, 돈 자체가. 그럼 가스 리밋은 상관이 없다는. 아니요,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무조건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 개발사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 가스 리밋만큼 결국 돈이 이미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 잔고에 그만큼 내가 유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가스 리밋도 상당히 높게 잡았다? 그러면 한 번 실행할 때 이미 들어가는 가스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가스 리밋만큼 나갔다가 그만큼 사용 안 되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언제 컷이 되냐면 제가 충분한 밸런스가 있지 않을 때 그냥 바로 컷이 돼요. 그게 실제 서비스로서 구현이 됐을 때 제가 가스 리밋을 너무 많이 높게 잡으면 그만큼이 나가게 될 텐데, 잔고 자체가 그 정도가 없게 되면 그때는 게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거예요. 소리가 나와 있다. 혹시
가스비 좀 절약하려고 네. 따로 서버를 따로 플라즈마 체인 따로 이용하는 거 같아요. 네네. 요거 그것도 혹시 가능은 하죠. 지금 이 수업 안에서요. 네. SDK를 사용을 해서 플라즈마에서. 근데 그렇게 된다면 수업 반응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앱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비 따로 만들 때 네. 거기 자체에서 네. 계속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것만큼 가스비가 네. 따로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고객들이 만약 그런 걸 사용한다 그러면 네. 가스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룸네트워크가 뭐 플라즈마 체인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조금 논란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다른 체인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인에서는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트랜잭션을 했을 때 정보를 임의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체인 솔루션이 되게 말이 많아요. 과연 어디까지 오프체인 솔루션을 해야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성능을 점점 높이다 보면 성능은 같이 올라가겠죠. 그에 따른 탈중앙성이랑 트러스트 리스의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왜 그러면 DA를 하지? 그냥 센트럴라이즈를 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일정 수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제 솔루션이 좀 층하게 보고 양의 가정은 일단 소문자야.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계열을 만든